안녕하세요. 1학년 최측전 시험 대비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쪽지 시험 최측전. 갈래는 군담소설, 애정소설, 한문소설 그렇게 되죠. 제재는 최척 가족의 이산과 재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격은 사실적, 불교적, 우연적 이런 성격이 있죠.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배경은 시대적 배경으로서는 이제 조선시대고, 공간적 배경은 조선, 일본, 중국, 안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특징은 만남, 이별, 재회가 반복되죠. 전란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주제는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재해죠.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다음에 설명이 맞으면 0, 5표, 틀리면 X표를 하시오. 1번 정유재난으로 인해 가족과 헤어지게 된 최척은 여인문을 따라 중국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중국말을 몰라 어려움을 겪었다가 아니죠. X가 되겠죠.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고 용맹한 최척의 모습을 보여주어 그의 영웅적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X, 그죠? 3번 영국사에서 최숙이 몽숙을 만나는 사건은 고전소설의 우연성을 보여주는 예, 맞죠? 이거 맞습니다. 자, 4번 오경이 자살하려는 결심을 접은 것은 돈우의 극진한 보살핌의 강동 아니죠? 이거는 아닙니다. X. 자, 2번 다음은 최척전의 인물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적절한 말을 쓰시오. 그랬어요. 오경 최척에게 먼저 구애의 쪽지를 보내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또한 외적에게 잡혀간 상황을 남장을 하여 어려움을 헤쳐나갔고 최척의 퉁수소리를 알아듣고 조선말로 뭐를 읊었어요? 시를 읊어 남편에게 자신을 알리는 지혜를 갖춘 인물이다. 두 번째, 여유문과 돈우는 각각 최척과 오경에게 조력자, 그죠?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자,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죠. 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구절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그랬어요. 기억, 오경의 꿈에 뭐가 나타났지? 장육불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만복사의 부처다. 죽어서는 안 된다.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부분이 기억입니다. 니은 최척의 퉁수소리에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을 띠고 구름과 안개도 수심에 잠긴 듯 했다. 요게 니은입니다. 디귿 최척은 시 읊는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 어리 빠진 사람 같았다 라는 것이 디귿이죠. 자, 1번 최척의 감정이 이입된 표현으로 최척의 근심을 살펴볼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여기서 어디에 니은이죠. 최척의 퉁수소리에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을 띈다. 이게 이제 감정이 이입된 부분이죠. 그 다음에 2번 외적의 배에 아내가 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최척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디귿이 되겠죠. 최척은 시 읊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어리 빠진 사람 같았다. 이 부분이 최척이 아내가 외적의 배에 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나중에 최척과 오경이 재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복선. 당연히 기억을 고르면 되겠죠. 자, 4번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를 보기 위해서 골라 쓰시오. 그랬습니다. 여기 관포지교, 측은지심, 혈혈단심, 천우신조 나오는데요. 1번 의탁할 곳 없게 된 자신 신세. 요거를 이제 표현은 요거는 이제 혈혈단신 요건데요.
하소연하여 중국에 따라 들어가 운운하고 싶다고 해요. 혈혈단신. 예, 찾으면 되겠습니다. 2번 명나라 장수는 그 말을 듣고 측은지심이겠죠. 예, 최척의 뜻을 가려니 여겨 이렇게 측은지심. 인생은 마음을 알아준 친한 사이, 아주 친한 사이를 얘기하는 건데요. 관포지교래. 4번 참 기이하기도 하다 하늘이 돋고 귀신이 돋았다. 이거는 천우신조를 보면 되겠죠. 천우신조. 자, 쪽지시험 3번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0표, 틀리면 X표를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여유문이 죽고 난 뒤 최척은 신선이 되어 술법을 얻으러 촉으로 건너갔다가 송우를 만나 장사를 하러 안남으로 떠났다. 이렇게 되는데요. 틀리죠? 촉으로 건너갔다가 거기에서 송우라는 인물을 만났는데 송우가 신선이 되는 것을 말리죠. 네. 2번 최척은 가슴속에 맺힌 한과 슬픔을 담아 통소 연주를 하였고 오경은 이 통소 소리를 남편의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남편의 통소 소리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3번 최척은 조선말로 시를 읊는 소리를 듣자마자 한달음에 외적의 배로 달려가 시를 읊는 사람이 오경이 맞는가를 아니죠. 그 다음날 가서 만났습니다. 기다렸다가 틀렸습니다. 최척과 오경이 탄 배가 같은 포구에 정착해 있었던 것은 고전소설의 우연성을 보여준다. 이건 고전소설의 우연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소설의 다음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당대 현실이 드러나도록 빈칸을 채우시오. 그랬습니다. 1번 최척은 명나라 장수에게 자기 일가가 모두 해를 입은 상황을 말하고 의탁할 곳이 없게 된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한 뒤 중국에 따라 들어가 운동하고 싶다고 말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인해 전쟁, 정유재란이죠. 정유재란으로 인해 가족과 헤어지고 망연자실한 최척의 심리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 오경은 물에 빠져 자살할 생각으로 몇 번이나 배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때마다 들켜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무엇을 잃었을까? 가족을 잃은 슬픔 때문에 죽음까지 결심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오경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3번 우리 일가족이 외적의 침탈을 입어 지금껏 늙은 부친과 가녀린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조차 몰라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지에 혼인하여 나 혼자 평안히 잘 살 궁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전쟁으로 인해 무슨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죠. 분행기에 되고 생사절차 알 수 없는 채로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의 참담한 현실이 사실적으로 드러났다. 네, 이렇게 되겠죠. 자, 3번 최척과 다른 군단 소설을 비교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골라 공표하시오. 1번 최척전의 주인공은 평범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죠. 네, 평범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 다른 군단 소설의 주인공은 비범하죠. 비범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자, 2번 최척전의 경우 전란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난을 사실적으로 표현했어요.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반면 다른 군단 소설의 경우에는 전란 속에서 주인공의 영웅적일까 평범해요. 영웅적이죠. 활약상을 전기적으로 형상하는 것. 이런 차이점이 다른 군단 소설과 대조가 되는 최척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을 정리해보자. 이렇게 되는데요.
조선에서 남원에서 최척과 오경이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는 공간이 되겠죠. 중국에서는 정유재란 당시 최척이 가족과 헤어지고 머물게 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본에서는 당연히 오경이 외적 도누를 따라가 머물게 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안남은 외척과 오경이 우연한 계기로 재회하게 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어휘에 맞는 뜻을 골라 연결하시오가 되는데요. 1번 의병은 여기서 뭘까요?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하여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군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번 지기 자기의 속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친구, 이게 되겠죠? 이네요. 자, 우연성 어떤 일이 인과에 근거하지 않는 거, 그게 우연성입니다. 그죠? 전기적 여기서 전기적이라는 것은 기이할 기자입니다. 기이하여 세상에 전할 만한 것, 이것을 전기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소단학 실력평가입니다. 자, 11번부터 16번까지의 문제, 이 부분이 이제 최척전에 관련된 문제라서 이쪽을 보는 겁니다. 최척전, 그때 마침 명나라 장수가 기병 10여인을 이끌고 남원성에 나와 금속교 아래에서 말을 시키고 있었다. 최척은 의병으로 나가 있을 때 꽤 오랫동안 명나라 군대와 접촉한 경험이 있어 중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았다. 최척은 명나라 장수에게 자기 일가가 모두 해를 입은 상황을 말하고 의탁할 곳이 없게 된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한 뒤 중국에 따라 들어가 운동하고 싶다고 말했다. 명나라 장수는 그 말을 듣고 측은히 여겼으며 또 최척의 뜻을 가련히 여겨 이렇게 말했다. 나는 5,000병의 천총 여요민이라 하오. 집은 절강성 요웅에 있는데 가난하지만 먹고 살만은 하다오. 인생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지기죠.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나니 먼 것이건 가까운 것이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논일고 몸을 따름이지 하필 구석진 땅에 머물며 옹색하게 살 이유가 무엇 있겠소. 이윽고 최척에게 말 한 필을 주어 자신의 진영으로 데리고 갔다. 최척은 용모가 빼어나고 생각이 주도 면밀하며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는 데다 문장에도 능했으므로 여유면은 이런 최척을 매우 아껴서 한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잠을 잘 정도였다. 자, 나의 글입니다. 이에 앞서 최척 일가가 외적에게 붙잡혀 섬진강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외적은 최척의 부친과 장모가 늙고 병들었다 여겨 감시를 소홀히 했다. 두 사람은 외적의 감시가 태만한 틈을 타 갈대숲에 몸을 숨겼다. 외적이 떠난 뒤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다 영국사에 이르렀다. 그런데 영국사 승려들의 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심씨가 울며 최숙에게 말했어요. 어떤 아이 울음소리이기에 우리 손주 소리와 똑같을까요? 최숙이 급히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과연 몽석이었다. 최숙은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 어루만졌다. 잠시 후 최숙이 승려들에게 물었다. 이 아이를 어디서 데려왔소? 혜정이라는 승려가 앞으로 나며 이렇게 대답했죠. 제가 길가의 시체 더미 속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하게 하여 거두었습니다. 혹 아기의 부모가 찾아오지 않을까 기다렸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되었으니 이 어찌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부분이 나의 글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다의 글입니다. 이때 오경은 외적 도누라는 자에게 붙잡혀
있었다. 도누는 늙은 병사로 살생을 하지 않는 불교 신자였다. 본래 장사꾼으로 항해에 능숙했으므로 외장 소서행장이 그를 선장으로 발탁했습니다. 도누는 명민한 오경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혹 달아날까 싶어 좋은 옷과 맛난 음식을 주어 그의 마음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자, 오경은 물에 빠져 자살할 생각으로 여러 번이나 배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때마다 들켜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밤 오경의 꿈에 장육불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만복사의 부처다. 죽어서는 안 된다.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오경이 꿈에서 깨어 그 꿈을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런 일이 전혀 없으란 법도 없을 것 같았다. 이에 억지로 먹으며 목숨을 부지했다. 여기까지가 다의 글인가요? 네. 11번 윗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랬죠. 자, 1번 영국사에서 최척은 우연히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몽석과 극적으로 제외된다. 아, 이거 최척이 아니죠. 최척의 아버지인 최숙, 그죠? 최숙과 장모가, 그죠? 장모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죠.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자, 두 번째, 최척은 언어의 장벽 때문에, 언어의 장벽은 없었죠. 여유문과 신뢰 깊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처지에 놓였다. 이건 아닙니다. 세 번째, 오경은 돈으로 인해 심적 어려움, 돈우가 잘 대해줬죠. 예, 심적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건 틀렸죠. 자, 네 번째, 여유문은 최척에게 자신을 따라 구석진 땅에 가기보다는 조선에 머무르고, 아니죠, 거꾸로죠. 조선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좀 중국으로 같이 가자 이랬습니다. 5번 전쟁통에서 아이를 거두었던 승려는 자신의 예상대로 일을 이루신 것에 놀라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 표현이 이건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졌는 것에 대해서 놀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5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기억은 자기 일가가 모두 해를 입은 상황을 말하고 의탁할 곳 없게 된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한 뒤 여기인데요. 그럼 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헤어지고 혈혈단신으로 남은 최척의 망연자실한 마음이 드러난다. 네, 맞죠? 예, 맞습니다. 자, 2번 니은. 자, 외적은 최척의 부친과 장모가 늙고 병들었다 여겨 감시를 소홀히 했다. 요게 니은이네요. 네, 니은. 이후에 벌어질 가족 간의 재해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 네, 맞죠? 네. 여기에 하나의 원인이 재해 원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번 디귿. 최숙이 급히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과연 몽석이었다 하는 부분인데요. 네, 고전소설가리 갖는 우연성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4번 리을. 도누는 늙은 병사로 살생을 하지 않는 불교 신자였다 하는 부분인데요. 자, 도누의 이러한 품성 덕분에 오경이 외적의 손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5번 미음. 자, 미음은 이에 억지로 먹으며 목숨을 부지했다 하는 부분이 미음인데요. 자, 이 미음은 이제는 가족을 잃고 자신의 처지를 체념적으로 수용하려는 오경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건 아니죠. 체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희망을 갖고 있죠. 장유불이 나타나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체념보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오경의 태도가 보여지는 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A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 한자성어로
묶은 것은 그랬어요. A는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에 밑줄이 쳐져 있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지기, 지우, 지음, 요거 맞네요. 그죠? 금난지게, 백미, 요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3번 관포지교, 견원지간, 요것도 아니고, 백아절연, 중마호, 요것도 아니죠. 간담상조, 낭중지추, 요것도 아닙니다. 다음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수능형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물에 대한 설명. 1번 여유문, 최척을 거두고 아껴준다는 측면에서 반동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닙니다. 반동인물이 아니죠. 2번 최척, 의도적으로 명나라 장색에 접근해 가족을 찾을 방법을 모색하는 모습에서 주도 면밀한 성격이다. 우연히 만났죠. 우연히 만났어요. 3번 심씨, 손자를 찾기 위해 감옥에서 탈출하여 영국사로 찾아간 모습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 감옥에서 탈출했나요? 그건 아닌데요. 끌려가는 과정에서 이제 탈출한 건데. 4번 돈우, 오경을 붙잡았으나 애정을 갖고 보살폈다는 점에서 오경에게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는 인물. 요건 맞는 말이죠. 그죠? 여기 맞는 말. 5번 장육불, 자살하려는 오경의 살아야 함을 강요하는 것에서 종교적 깨달음을 주는 인물. 그건 아니죠. 인물이라기보다는 이건 이제 불상인데, 꿈에서 나타난 불상인데 오경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죠.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15. B와 가장 유사한 정서를 보이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 오경에다 밑줄 그어져 있네요. B는 오경은 물에 빠져 자살할 생각으로 몇 번이나 배에서 빠져나왔지만 이 왜 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을까요? 가족들을 모두 생이별했죠. 이별에 대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는 처지의 오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1번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 이건 사랑 타령이니까 이건 아니죠. 2번 서럽게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을, 이건 세상의 그 어떤 엄숙한 세상 이런 표현을 보면은 이거는 또 가족 간의 그런 어떤 이별이나 슬픔 이런 것을 표현한 건 아니죠.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긋기는 일. 그래서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워오는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어 놓을 줄 몰랐다. 자신에 대한 성찰 이런 건데요. 이것도 아니고. 4번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알뜰한 부모 동생, 이거죠. 가족 간의 이별을 나타낸 거, 그런 정서가 표현된 거가 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 때는 저를 흔드는 것, 제일 조용히 우는 것,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소리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 글쎄요, 삶에 대한 고달픔, 슬픔 이런 것들인데요. 가장 가까운 곳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서술형이네요. 이어지는 소설의 내용을 고려할 때 시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 문자형으로 서술하라. 시, 꿈이죠. 꿈. 오경이나 꿈의 역할인데요. 최척과 오경이 제어할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복선의 역할을 합니다. 복선의 역할을 하죠.
자, 17번부터 22번까지의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때 최척은 여웅에 머물며 여유문과 의형제를 맺었다. 여유문이 누이 동생을 최척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보이자 최척은 완강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일가족이 외적의 침탈을 입어 지금껏 늙은 부친과 가녀린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몰라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혼이 나요. 나 혼자 편안히 살 궁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인문도 최척의 생각을 의롭게 여겨 더 이상 혼인을 권유하지 않았다. 이것이 가의 글입니다. 자, 나의 글입니다. 백승,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들 불로장생하기를 바라지 않겠는가마는 고금천하에 어디 그런 이치가 있단 말인가. 남은 생이 얼마나 된다고 불로장생의 약을 먹고 굶주림을 참으며 괴로움을 자초하면서 산도깨비 이웃이 된단 말인가. 나와 함께 배 타고 5월 땅으로 오가면서 비단이나 차를 매매하며 남은 생을 즐기는 게 세상사에 통달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니겠나. 최척이 호련 깨닫고 마침내 송우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이게 나글입니다. 다글. 경자년 1600년 봄이었습니다. 최척은 송우를 따라 한 마을의 장사꾼과 함께 배를 타고 한 안남으로 장사로 갔습니다. 이때 일본 배 10여 척도 같은 포구에 정박해 있었죠. 자, A글입니다. 열흘 넘게 머물러 4월 초 이튿날이 되었어요.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물빛은 비단처럼 고왔다. 바람이 그쳐 물결이 잔잔했으며 사방이 고요해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뱃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간간히 물새구름 소리가 들려올 뿐이었고요. 일본 배에서는 연보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매우 구슬펐다. 여기까지가 A글입니다. 최척은 홀로 선창에 기대어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다가 진끄러미 안에서 퉁소를 꺼내어 슬픈 곡조의 노래를 한 곡 불어 가슴속에 맺힌 슬픔과 원망을 풀어보려 했습니다. 최척의 퉁소 소리와에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을 띠고 구름과 안개도 수심에 잠긴 듯 했죠. 뱃사람들도 그 소리에 놀라 일어나 모두들 서글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문득 일본 배에서 연보라는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라글입니다. 저건 내 아내가 지은 시일세. 우리 부부 말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야. 게다가 방금 시 읽던 소리도 아내 목소리와 흡사해. 혹 아내가 저 배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럴 리 없을 텐데 말이야. 그리고는 자기 일가가 외적에게 당했던 일의 전말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랍고 희한한 일로 여겼어. 그 자리에 두홍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젊고 용감한 자였죠. 두홍은 최척의 말을 듣더니 의기가 넘치는 표정이 되어 주먹으로 노를 치고 분명히 일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 배로 가서 사정을 살펴보겠소. 송우가 두홍을 말리며 말했습니다. 야심한 시각에 소란을 일으켰다간 큰 난리가 날지도 모르니 내일 아침에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겠어. 사람들이 모두 그러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최척은 앉은 채로 아침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자, 마글입니다. 오경은 어젯밤 배 안에서 최척의 통수 소리를 들었다. 조선가락인데다 귀에 익은 곡조인지라 혹시 자기 남편이 저쪽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여 시험삼아 예전에 지었던 시를 읊어본 것이었다. 그런던 차에 밖에서 최척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는 허둥지둥 엎어질 듯이 배에서 뛰어내려왔습니다. 최척과 오경은 마주보고 소리 없이 소리치며 얼싸안고 모래밭을 뒹굴었습니다. 기가 막혀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다하자 피눈물이 나왔으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두 나라의 뱃사람들이 이들 주위를 빙 둘러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두 사람이 친척이거나 친구인가 보다 여기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이들이 부부 사이임을 알고는 모두들 놀라고 감탄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이런 말을 주고받았어요. 참 기하기도 하다. 하늘이 돕고 귀신이 도왔구나. 옛날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자, 17번. 윗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찾는 거죠. 1번. 최척은 여유문의 누이와 혼인하고 싶었지만 가족들이 눈에 밟혀 혼인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죠?
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 없었죠. 여유무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최척의 배신감을 이런 얘기도 없고요. 송우는 안남으로 가기를 원치 않는 최척을 억지로 데려가 이것도 그렇지 않죠. 억지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4번 두홍은 최척의 말을 듣자마자 상대편의 배로 가서 진실 여부를 확인해. 이것도 아니죠. 이것도 틀렸어. 5번 사람들은 최척과 오경의 만남을 보고 처음에는 둘이 부부라는 것을 알지 못했죠. 이게 정답입니다. 5번. 자, 18번 A의 표현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 부분 다시 보자면 열흘 넘게 머물러 4월 초 이틀이 되었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불빛은 비단처럼 고왔고 바람이 그쳐 물결이 잔잔했고 사방이 고요해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몇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간간히 물새 소리 울음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다. 일본 배에서는 연보라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 부분이 A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A의 표현 효과가 가장 적절한 것은 한데, 자, 고요하고 애상적인 분위기, 이거 맞네요. 그 주인공의 슬픈 심리 강조, 맞죠. 이거 맞네요. 이번 아름답고 흥겨운 자연의 이미지가 초라한 주인공의 모습과 대조하여서 주인공 처지를 더욱 부각하고 있다. 이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애상적 분위기를 느끼게 해줬지 아름다운 자연의 흥겨운 모습 이건 아닙니다. 그죠? 3번 속세와 대조되는 이미지의 자연을 활용해서 속세와 대조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는 주인공 모습을 비판적으로 드러낸 이것도 아니고 적막한 배경에서 그 슬픈 연불 소리가 부각되게 하여 불교적 깨달음 이런 것도 거리가 멀죠. 조용하고 평안한 자연의 상태를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는 마음의 평안 상태 이것도 거리가 멀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8번에 1번. 자, 19번은 나의 화자의 말하기 방식에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자, 나글은 송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이렇게 상도급비에 유의시 된단 말인가 하면서 이제 설득하는 부분인데, 자, 어떤 말을 해봐요. 1번 상대방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요게 맞네요. 요게 맞겠습니다. 2번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며 기존과 다른 절충적 대안의 필요함을 이루고 아니고 상대의 감정에 호소하며 자신의 처지를 부각시켜 상대를 썩지 이것도 아니고 운명론적 세계관을 드러내면서 운명의 수능 이런 것도 아니죠. 완곡한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여기에 맞겠습니다. 1번 상대방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20번 가의 상황과 가장 어울리는 한자 성어. 가는 옛날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입니다. 그러면 고복 경향 아니죠. 다다익선 아니고 자가당착 아니고 전대미문 요게죠. 전대미문 전에도 이런 일은 듣지 못했다. 후생가에도 아니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독자의 반응과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기억 그랬는데요. 기억은 이런 처지에 혼이 나여 나 혼자 편안히 잘 살 궁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부분이네요. 자, 일부 일처제라는 사회제도에 순응하려는 노력하는 요건 아니죠. 그런 일부 일처제에 노력하는 그런 건 아니고. 자, 니은을 보겠습니다. 자, 니은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들 불로장생하기를 바라지 않겠는가마는 이거 송우의 말이죠. 자, 이 시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송우도 불로장생하는 삶의 목표를 생각하고 있다. 삶의 목표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이것도 틀렸습니다. 3번 디귿 경자년 봄이었다. 최척은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경자년 봄
디귿 주인공들이 겪는 사건의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작품의 허구성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구체적 시간을 배경을 제시하여 작품의 허구성을 더해준다는 말은 맞지가 않죠. 사실성을 더해준다? 사실성을 더해준다라고 얘기한다면 맞겠죠. 표현이 틀렸습니다. 4번 리을. 리을은 최척은 앉은 채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분쟁이 또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잠 못 드는 최척의 모습은 그 당시 전쟁에서 떨던 백성들의 모습을 대변한, 그건 아니죠. 혹시 자기 아내일지도 모른다는 그 어떤 기대감을 갖고 긴장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런 밤을 보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5번 미음. 오경은 어젯밤에 배 안에서 최척의 퉁소 소리를 들었다라는 부분이 미음입니다. 자, 두 인물이 그 시간에 그 공간에 함께 있었다는 개연성이 떨어지는 설정은 고전소설의 특징이 우연성. 그렇죠? 어떻게 두 인물이 같은 장소에 이렇게 우연히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은 고전소설에서는 이런 우연적인 그런 상황을 이제 전개시키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게 고전소의 우연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답은 5번입니다. 자, 22번 기출변형.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한 것으로 주어지지 않은 것을 하는데, 보기는 이렇습니다. 임진왜란 등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전쟁들은 각국 백성들의 삶의 심대한 순환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반영한 대표적인 작품이 조이안의 최척전인데, 책책에게서 체험의 전말을 전해 듣고 이 작품을 썼다는 후기로 보면 이 작품이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둔 인물들의 이산과 이렇게 가족이 떨어지는 거죠. 이별한 거죠. 귀향의 과정을 그린 유랑의 서사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사 공간이 조선을 포함하여 아시아 여러 국가에 걸쳐 있고 국가 간 갈등을 넘어선 개인 간의 인간적 배려 및 전쟁의 참상에 대해 각국 백성들이 보인 인류애적 연민의 모습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자, 이렇게 이제 평가한 글인데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최척과 오경이 가족들과 이별하며 겪는 여러 아픔들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백성들이 겪었던 순환의 모습을 연결할 수 있겠어. 모습으로 연결할 수 있겠어. 네, 맞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두엉이 최척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상황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은 개인 간의 인간적 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어. 그죠? 두엉이라는 인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두엉이 성격도 좀 급하고 이런 인물이지만 최척을 아끼는 그런 배려의 마음에서 그렇게 행동했다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맞습니다. 3번. 최척이 퉁소를 꺼내 슬픈 곡절을 불 때 그 속에 담았던 가슴속에 맺힌 슬픔과 원망은 그가 겪은 이상과 유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파악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최척과 오경의 만남이 안남으로 가던 중 정박한 항구에서 이루어진 것은 이 작품의 서사 구조가 아시아를 넘어서 여러 국가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맞습니다. 5번. 성우가 두엉을 말리는 것과 모든 사람이 성우의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모습은 혹시 분쟁이 일어날까 걱정하는 태도, 즉 이것을 인류애적 연민의 모습이라고 연결 지을 수는 없겠죠. 상황이 나빠질 것을 두려워해서 성우가 아주 침착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낮에 낮에 천천히 이 사건을 해결하려는 침착한 성우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인류애적 연민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답이 5번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천천히 공부를 동영상을 통해서 잘 하시고 이번에 시험을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